양브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손절 기준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착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서가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주는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 주변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끊으면 누가 남아요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바엔 아무도 없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떼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재우입니다.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라이브를 맞이하여 라이브 포맷을 좀 바꿨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 SNS에 네. 미리 올렸고 네. 여러분들의 답변을 이제 받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질문은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한 경험이 있느냐. 제가 올린 거는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양재영 원장은 어때요? 당한 적은 저는 남자한테는 없고요. 여자들한테 옛날에 X들? 어렸을 때 나 혼자 좋아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손절해본 적도 한 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손절 당한 적이 있죠. 뭐 여자분들 네, 있었겠죠.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절한 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또 성격상 3번 아니면 아니어가지고 손절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손절 뭐 살다 보면 네.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손절한 경험 우리 댓글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학창 시절부터 만난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다 손절했네요. 저는 중립을 지킨다고 별다른 뒷담화를 안 했더니 어느새 제 뒷담화가 있더라고요. 30 넘어 손절했습니다. 집단 무리에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약간 칭찬이 난무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룹은 전원이 앉아 있으면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후자 그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로 모여서 없는 사람 계속 뒷담화하고 중요한 게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안 쳐주면 결국 뒷담화의 대상은 내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만난 무리들이 커서 모든 멤버가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흔한 일이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는 자아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울려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된 건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아가 이제 강해지죠. 머리가 컸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자아가 강해지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불편한데 이거를 점점 좀 알아가기 때문에 그게 왔을 때의 관계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청소년 시절에는 나의 자아의 거의 대부분을 친구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안 맞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억지로 맞추거나 그 불편한 걸 잘 몰라요. 모르거나 주장은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참고 맞춰주다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 이외에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친구가 차지하는 포션이 되게 줄어들게 되면서 옛날처럼 에너지를 써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안 맞으면 안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렇게 에너지 써서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넘어서 손절했다고 하셨는데 그쵸. 딱 적당한 때가 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불과 3일 전에 제일 마음에 맞다고 생각했던 지인을 손절했어요. 너무 자기 자랑만 하길래. 너무 알 것 같아요. 이게 감당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뭔가 되게 귀여움이 있고 또 뭔가 애틋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한 어떤 농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손절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이 들면서 손절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손절하고 싶을 것 같은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는 30입니다. 나이 들면서 손절 개념이 사라지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30인 나이에 손절하고 싶은 것 같은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대인관계에서 기대가 없거나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나 손절할까봐 혹은 관계가 깨질까봐 미리부터 친밀해지는 걸 경계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하셨다거나 자기 나름의 기준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손절 개념이 사라진다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사실. 얘는 이런 애구나 하고 서서히 멀어지게 되죠 그냥. 이제 양재용 원장이 네. 받은 답변 읽어보시죠. 예, 인간관계 손절을 당한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걸 좋아해서 뭐든 나눠주며 살아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친구가 넌 너무 애들한테 막 퍼주고 다닌다고, 친구들이 너한테만 가서 자긴 싫고 짜증난다고 손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질투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질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막 그 소유욕. 나는 뭐 너밖에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 챙겨? 이런 마음이지 않았었을까. 베풀면서 사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근데 질투할 수 있어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 손절했다는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죠. 그 친구의 어떤 상태에서 오는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죠. 로르 7땡땡님 친구가 좋아하던 이성이 자기와 다르게 제게 찐웃음을 짓고 관심을 준다면서 질투하더니 미워하더라고요. 재밌어. 이건 진짜 질투네.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난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은 나도 마음이 가는데 그래 친구 네. 때문에 이상한 옆에 이놈 때문에 내가 좋다고 얘기도 진짜 못하고. 그렇게 놓쳤던 인연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참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이름도 기억 안 나. 아무튼 뭐 질투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예. 다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요. 제가 생각하는 수용 기준치와 당사자의 방어 기제 민감도가 달랐달까요? 이것도 가끔씩 있죠. 있어요. 네. 이거 있어요. 센스의 문제 같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 봐가면서 이제 장난도 치고 하는 거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소위 센스, 눈치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가 또 TPO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줬는데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땐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한다든지 사람이 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친해져서 많은 경험을 공유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나랑 있을 땐 괜찮더니 왜 딴 사람이 있다고 뭐 예를 들면 이성이 있다고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야 라고 맞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건 내 기준이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친하거나 이성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까지는 못 받아줄 가능성이 꽤나 크단 말이에요. 상대가 불쾌하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쟤는 왜 저래? 저런 것도 이해 못해?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고 그냥 쟤는 저렇구나. 난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 더 좋으니까 그럼 난 얘랑 더 친하게 지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코너를 해야 됩니다. 멘탈 톡톡. 인간관계 손절법에 대해서 저희가 양떼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절해야 할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둘 다 너무 싫다. 숱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니까 후딱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두 번째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저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리를 더 보려는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피도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이 사람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하는 말 뭐 이런 걸 너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덜 당했나? 본인이 혹시 부정적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첫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너무 싫죠. 근데 특정 대상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좀 멀리하거나 뭐라고 투덜투덜 대면은 나도 같이 투덜대거나 안 보면 돼. 근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특정해서 나만 괴롭힌단 말이에요. 난 너무 싫어요. 특정 대상이 나기 때문에 저건 너무 싫다. 자,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손절한다면 손절 이유를 직접 물어본다 대 조용히 나도 손절한다. 하나, 둘, 셋. 그렇게 가까우면 손절 이유 정도는 물어봐야죠. 사실 어지간한 관계에서의 손절이라면 이제는 귀찮았어.
손절 이유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네네. 매우 가까운 사람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나를 손절했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나를 손절했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나도 마음에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네,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가깝지 않았다면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손절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제 물어볼 것 같고요. 대답을 뭐 할지 안 할지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뭐제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인맥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가 있었어요. 그치. 그렇게 해야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자리 잡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옛날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세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개인화되어 있고 옛날보다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양브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손절 기준은, 꼭 손절해야 될 인간관계 유형은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착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서가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주는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답일 수 있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뭐 그렇죠. 착취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 주변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끊으면 누가 남아요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바엔 아무도 없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외로움에 그 사람을 옆에 놔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번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손절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처법. 여기 이제 예로 드는 게 가족, 찐친, 직장 상사 등이라고 돼 있어요. 손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깝함이 시작이 된다. 네. 언제든 손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직장 뭐 나가면 되지. 친한 친구? 얘 뭐 안 보고 살아도 되지 뭐. 내 가족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내가 손절할 수 없는 관계야. 그러면서 이 프레임에 내 스스로 갇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고 손절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혼은 절대 없어라고 사는 부부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이 훨씬 불행해요. 맞아요. 우린 이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좀 열어두고 함께 사는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감이 높습니다. 절대로 손절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네. 그 프레임 안에 본인을 가둬놓고 계속 그 안에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절을 너무 자주 할 때 생기는 부작용. 이거는 손절을 자주 할 때 생긴다기보다는 현대 사회가 이제 너무 사람 만나는 게 쉬워져요. 대체가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지는 거. 인스턴트 식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느 정도의 깊이로 만나보고 마음을 써보고 그 안에서 사실 성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마음을 써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제 이 가벼워진 관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랑도 최소 몇 번은 해봐야 되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친구도 몇 명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거죠. 네. 만나다가 아닌 말고 만나다가 아닌 말고 이런 식이 반복돼 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제일 손해보는 건 나라는 거. 처음부터 그냥 아유 아니네 하고 바로바로 잘라내는 그런 버릇은 좀 안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직도 마인드 카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료 상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카페 사연을 많이 남겨주셔야 저희가 다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댓글 가지고 또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3개월 뒤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